그다음 다음 조건에서 종자의 효율. 종자의 효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효율은 우리가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이었죠.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다가 이제 100을 나누면 되는데, 그럼 순양률을 알아야 되겠죠. 순양률은 뭡니까? 순양률은 여기서 보다시피 순정 종자, 전체 종자 수에서 순정 종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종자 시료가 100g이고 순정 종자가 50g이에요. 그러면 뭐냐? 50%죠. 그 다음에 보면 발화율은 전체 시험용 종자 수 중에서 우리가 발화한 수, 그러면 160분의 8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50%입니다. 자, 그러면 50% 곱하기 50% 이것을 100으로 나눈다. 그러면 얼마예요? 25%죠. 25%. 25%가 이제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찬찬히 혹시 생각이 안 나더라도 찬찬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양률, 그 다음에 발화율 이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자, 모수 작업에 의한 갱신이 가장 유리한 수종. 모수 작업. 모수 작업을 하는 수종이 어떤 겁니까? 양수여야 되죠. 그 다음에 소립종이 유리하죠. 소립종.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찾는 겁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모수 작업법이라는 개념을 보면 개벌은 한꺼번에 임지에 있는 나무들 다 베어내는 거죠. 근데 모수 작업법은 모수를 남겨놓고 베어내는 거죠. 나머지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게 보면 거의 개벌과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양수임에서 소립종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보면 이 주글란스 레지아 이게 뭡니까? 우리가 호두나무 얘기입니다. 주글란스는 우리가 호두나무 속이에요. 자, 그다음에 피누스 이건 잣나무입니다. 피누스 코리엔시스 이건 잣나무 얘기하는데 잣나무는 우리가 소립종, 중립종, 대립종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잣나무의 열매가 구가죠. 구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잣나무는 중립종이에요. 좀 무거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쿠에리커스 보니까 딱 참나무 유리네. 참나무는 일단 도토리니까 일단 대립종에 해당합니다. 대립종에 해당하니까 무거워요. 그러면 이 양수이면서 소립종에 해당하는 것은 얘 하나만 남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모수 작업법에서는 전 임목 본수의 2에서 3%를 남기고 전 제적의 총 제적의 10% 정도의 모수를 남기고 그 다음에 1헥타르당 15에서 30본을 남긴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와 곰소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나무의 겨울루는 굵고 회백색이다.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나무류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곰솔류의 눈이에요. 색깔이 다릅니다. 그 뭐냐면 소나무류들은 주로 붉은색, 황색 내지 붉은색을 띠게 되고 우리가 곰솔은 주로 흰색 내지 이런 회백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수피는 보통 소나무 수피는 이제 젓갈색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적송이라고 하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적송이라 불렀던 그 소나무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소나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곰솔은 우리가 흑송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흑송이라고 불렀던 거 옛날에. 그래서 보면 곰솔이 그 검은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잎은 우리가 곰솔이 더 길고 더 단단하고 억셉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곰솔은 중위이고 소나무는 외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지구가 있어요. 수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지구가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에 있는 것을 중이라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을 외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곰솔은 이렇게 중위에 있는 수지구를 가지고 소나무는 우리가 외위 이렇게 바깥쪽에 이 수지구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그 위치에 따른 그 표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설명하는 바람의 종류는 우리가 산림보호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면 바람의 종류는 우리가 보통 보면 주풍과
그다음에 폭풍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주풍은 10에서 15 메타퍼세크, 그다음에 폭풍은 29 메타퍼세크를 넘어가면 우리가 폭풍이라 하는 거예요. 이 주풍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이상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제가. 그죠? 침엽수에는 압축 이상제가 발생하죠. 화력수에는 인장 이상제가 발생합니다. 신장 이상제, 뭐 인장 이상제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주풍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주풍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상제도 보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게 침엽수일 경우, 먼저 침엽수일 경우 먼저 하겠습니다. 침엽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 윗부분을 이렇게 밀면 눌리는 쪽은 이쪽이 눌리겠죠. 이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이 압축이 되죠. 그렇죠? 이 압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이상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침엽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떻게 생기냐, 이게 어떻게 생기냐, 이것을 그대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게 나. 이게 넓어지는 게 이상제인 거예요. 넓어지는 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침엽수는. 그러면 화력수인 경우 이게 화력수다. 화력수다. 그러면 지금 신장 이상제, 인장 이상제라 했죠. 늘어나는 쪽에 이상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늘어나는 쪽은 이쪽이죠. 그럼 이쪽에 이상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을 그대로 잘라 보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늘어나는 쪽이 이상제인 겁니다. 자, 보면 이게 인장 이상제가 되는 거고 이게 압축 이상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